4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그리고 다음 조건은 3차 함수 fx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모든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특정한 걸 뭐 최대가 되도록 해라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개가 가능한데 그 중에 제일 이러한 거,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주어진 조건을 따라가다 보면 딱 하나의 함수로 확정돼, 이런 함수 문제들도 있어요. 그거를 일단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상황은 딱 확정된 함수를 찾으라는 느낌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f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얘가 극대를 갖나 봐. 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극대를 갖는다는 건 3차 함수가 뭐도 가질까? 소도 반드시 가져야 돼. 이 말 이해돼? 왜 그럴까? 3차 함수의 개형으로 생각하지 마. 3차 함수보다 간단한 건 뭐야? 3차 함수의 도함수로 가야 돼. 왜? 극대라며. 3차 함수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극대 같고 극대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한 차원 낮게 생각해야 돼. 극대 극소 얘기는 도함수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교과서가. 그러면은 F'이 극대가 되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야 돼? F'의 부호 변화가? 극대라는 것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라고 하더라도 그 왼쪽에선 플러스, 오른쪽에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지금 몇 차 함수의 일부를 그린 거야? 3차 함수 그린 건가? 2차 함수 그린 건가? 2차 함수 그린 거지. 왜? 이거 지금 F가 극대라는 것 때문에 내가 F' 그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극대라면요, 요런 식의 상황이 돼야 되고, 최고 차이 계수가 뭐라 그랬어? 1이라 그랬지. 그럼 뭐야? 이렇게 아래로 블록해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 고1이나 중3 친구들 데려오면 다 할 수 있죠. 전국 친구들이. 그 뭐야?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게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극대는 왼쪽 점, 극소는 오른쪽 점. 물론 이게, 아니 선생님 3차 함수를 개형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랑 다른 게 뭐죠? 라고 한다면 뭐가 다르냐면 도함수로 계속 다루려는 태도가 다른 거야. 도함수로 다루려는 태도가 없으면요, 새롭게 출제된 상황에서 해석을 못해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2, 6학년도 수능 보잖아. 여러분 1년 선배들은 2, 5학년도 봤잖아요. 여러분 또 2년 선배들은 여러분이 고1 때 고3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 이제 대학생활 하고 있겠죠? 2, 4 수능 봤잖아. 이때가 그 수능 아닌가? 그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극대노를 한 거야. 갑자기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 아니신 분,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어렵게 내지 말라고,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2, 4 수능이 나왔거든? 그때? 근데 정답률이 2%가 안 되거든? 22번이? 근데 그때 킬러 문제는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매력적인 오답 문제라고 이렇게 교육부가 대충 말을 지어내더라고. 근데 24번이 분명히 3차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24년도에 3차 함수 22번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3차 함수에 대해서 자꾸 원함수로 생각을 하면 힘들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함수로 생각하는 건 괜찮아. 근데 원함수에서 자꾸 극대극소를 원함수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 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극대극소를 판정하라 그러면은 그 도함수 가지고 도함수 부호 변화를 관찰해라 라고 했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그 원래 함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오히려 생각 안 하는 포인트들을 생각을 더 해야 돼. 나는 계속 그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거 x가 무한대로 갈 때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런 포인트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생각을 잠깐 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뭐냐면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띡띡 그린 게 요거와 요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납득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녀석은 오른쪽에서 계속 쭉 증가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감소하느냐 이런 걸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3차 함수에서 말하는 거야. 4차 함수도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해야 돼, 원래.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여기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면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매력적인 오답 문제를, 남들은 매력에 빠져서 오답을 고르고 나는 매력에 매혹되지 않고 정답을 구하기 위해선 남들 하는 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정답이 있어, 이미. 그 정답대로 우직하게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문제 상황을 다 파악하고 들어간다는 거지. 극대는 왼쪽, 극소는 오른쪽인 이런 3차 함수 상황일 것이다. 그럴 때 요 지점에서 F를 그릴 거잖아요. 극대가 이렇게 생길 거겠죠. 요 Y값 AN이 궁금하다 라고 일단 상황은 정리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저 F'을 찾아야 돼요. 그쵸? 근데 문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나 조건, 가 조건은 FN은 0이 돼요. FN은 0. 그럼 나 조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x 더하기 n을 곱한 fx 라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게 얘 3차거든? 그리고 내가 fn은 0 때문에 이 식을 보니까 이제 조금 변형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fn은 0이라는 건 우리가 인수 정리를 쓸 수도 있지 않나요? x-n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 fx는 x-n 하고서 여기다가 qx 이렇게 하면 약간 고일스럽고 gx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고2, 고3스럽고 근데 난 qx라고 할게. fx를 이렇게 두고 싶다는 거야. 가조건 보고. 그러고서 요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x 더하기 n x-n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qx가 된다는 거지. 여기는 qx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지금 qx가 2차식인 건 이해되나요? 일단? 그러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이해돼? 2차식이면 인수를 2개 가질 거 아니야? 물론 안 가질 수도 있어. 만약에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요. 그쵸?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이 전체 다항식이요. 근데 다항식이요. 얘가 만약에 그냥 그냥 항상 양이었다. 그래서 얘 부호를 따질 게 의미가 없어. 라고 쳐보자. 요 마이너스 n이라는 지점과 n이라는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정상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 1차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왜냐면 실수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내가 x가 n보다 큰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n을 넣으면 0, n보다 작은 걸 넣으면 이렇게 될 거거든. 부호가 바뀌어야 정상이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왜? 좌변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부호가 바뀌려다가 말고 이제 0까지만 허용되고 다시 원래 부호인 플러스로 돼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즉 얘로 인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로 인한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첫 번째 해석을 좀 해봤고요. 부호 변화 입장에서 다항식의 부호 변화. 그래서 얘가 x-n을 하나 더 붙여줘서 제곱으로 만들어준 부호 변화 안 생기게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게 부호 변화 관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약간 미적분스럽게 또 접근해볼게. 어떤 거냐면 이거 왼쪽 함수를 x 더하기 n fx 이거 자체를 gx라고 두자. 그럼 gx는 몇 차 함수? 4차 함수. 4차 함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g-n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나 조건이 말하고 있는 건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g가 가질 수 있는 y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누구다? 0이다라는 거지. 근데 그 0을 누가 가지고 있어? n이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n이 가지고 있죠. 맞아? 그러면 g는 마이너스 n에서 최소값 0을 갖고요. n에서 최소값 0을 갖죠. 이 말 맞아요? 근데 다항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면 최소점은 극소점이기도 하지 않아? 극소점에서 기울기는 뭐야? 0이야. 그래서 G'-n과 G'-n이 다 0인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미적분으로는. 난 이게 약간 더 수투스럽다고 생각해. 이거는 약간 고일수학스러운 거고요. 이게 제곱돼야 부호가 안 바뀌어. 라는. 근데 결국에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거 GN이 0이고 G'n이 0이면 혹시 제곱인수인 거 다들 알고 있나요? 괜찮아? GX가 GN은 0, G'n은 0을 만족시키면 GX는
x-n을 곱한 제곱을 곱한 뭐 qx다 이렇게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처음 들어요? 처음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아까 이게 gx인 거지? x-n 이거 그 뭐냐 요게 인수 정리 한번 써주고 미분 한번 해주면 돼. 한번 보여줄게. 알던 친구들도 한번 복습 겸 봐봅시다. gx가 x-n으로 묶여주고 뭐 qx, px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은 우리 g'n이 0이라는 것도 이용하고 싶으면 미분해야 되잖아. 그럼 g'을 구해보는 거야. g'은 px 더하기 x-n이 곱해진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g'n은 어떻게 돼요? 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0인데 n 집어넣으면 p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0 이렇게 되거든. 아, pn이 0이구나. pn이 0이라는 건 뭐야? px가 또 x-n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x-n이 여기서 하나 더 튀어나와서 여기가 x-n의 제곱 하고서 qx 이렇게 된다는 얘기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아요? 다 녹화되고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1번으로 풀었든 2번으로 풀었든 gx는 x-n의 제곱 x 플러스 n의 제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fx가 궁금한 거지 우린 g가 궁금한 게 아니었거든. f로 바꿔주려면 f에다가 x 더하기 n 하나 더 붙인 게 g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f는 x 더하기 n 하나가 붙어있는 x-n의 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상태에서 녹화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 꺼졌나봐. 그러면 아, 녹화는 되고 있었어. 근데 소리가 끊어졌나봐. 얘가 배터리가 나갔구나. 이게 다음에는 충전하는 걸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 자, 계속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fx가 x 더하기 n이 하나 곱해진 x-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를 잡아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극소가 여기 누구냐는 거지. 아니, 극대가. 요거 n이 자연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얘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지 않나? 마이너스 n이 여기 있고 n이 여기 있고 이렇게가 일단 3차 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1이니까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n에서 튕길 것이고 얘는 부호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에서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우리가 궁금한 포인트는 요거고 요 y 값을 an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를 찾아내야 돼. 여기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미분해야죠. 요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 16학년도에서 21학년도는요,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나형, 가형이 있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나형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학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힘들어 하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배려가 많았어. 요즘처럼 통합수능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비율관계니 뭐 이런 걸 써도 되게 깔끔하게 풀리게 냈었던 거야, 그때는. 요즘 통합수능에서는 그걸 일부러 막으려는 추세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나는 그걸 별로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이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풀었던 거야. 뭐 1대2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내신 대비하면서. 이런 거 이용하면 여기가 깔끔하게 보이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2n이거든,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 2n인데 이거를 전체 3분의 3이라고 치고서 3분의 6인 거지, 그러니까. 3분의 6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3분의 전체 3분의 6이니까 3분의 2, 3분의 4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허용이 나름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기출문제들 보면은 그게 충분히 시간 단축을 해주는데 유용하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가요. 16학년도부터 21학년도 기출을 풀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26학년도 기출이래. 26학년도 안 나온 거를 당일날 잘 풀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걸 잘 풀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율관계를 쓰는 건 괜찮은데 그게 요즘 안 쓰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산으로 밀고 가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보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fx를 미분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할 수 있는가를 좀 얘기를 해보면 x 더하기 n이랑 x 마이너스 n 하나를 곱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n제곱 되고 여기 x 마이너스 n이잖아요. 이거 곱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크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미분하면요. x-n이 근이라는 걸 알게 돼, 도함수에서. 왜냐면 여기서 극소값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n에서. 극소가는 걸 아니까 인수분해 해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미분도 한번 해보면 f'은 앞에 거 미분해주면 2x 그 다음에 x-n 이렇게 될 것이고 x제곱 n제곱 그대로 두고 x-n 미분해주면 얘 가만히 있죠. 그러면은 뒤에 x-n이 두 개 다 x-n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묶어주면 된다는 거지. 이 계산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처리가 돼야 돼요. 2x 더하기 x 플러스 n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n이 나온다는 것이지. 이런 계산을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게 차라리 낫다. 여러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대가 바뀌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n을 집어넣은 값이 극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f로 돌아와서 f 마이너스 3분의 n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3분의 2n 뒤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4n인데 그걸 제곱해주니까 3의 제곱, 4의 제곱,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3의 세제곱을 이건 2의 4제곱인데 2의 5제곱을 해준 n 세제곱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게 an인 거야. 이게 극대값이니까요.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래. 그럼 n이 얼마를 해주면 되겠어요? 3을 해주면 되겠죠? 3 이전에는 저 분모에 있는 3 3개를 없애줄 도리가 없다. 사실 그리고 요쯤 됐으면 눈치껏 답은 3이죠. 묻고 있는 게 1, 2, 3, 4, 5라서 이쯤 됐으면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3을 찍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능하겠죠. 47번이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생생한 게 이 문제 풀면서 학생들이 당시에 겪었던 실수 같은 거 그거를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 여러분들도.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설계를 안 하고 풀면 그런 실수를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 근데 그 함정은 출제자가 만든 함정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 만든 스불제 같은 거지. 근데 설계를 잘하면 그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xt가 두 함수 왼쪽 거, 오른쪽 거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 그러면은 x는 t를 그려줘야 돼. 머릿속으로 그리든 직접 그 종이에다가 그리든 x는 t를 그려주고 나서 근데 지금 왼쪽 게 오른쪽 게 저 직선 위에 어디 찍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굳이 그린다면 세 가지 상황이 있겠지. 근데 나 그리지 않을게. 왜냐면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좀 이따 할 거거든. 근데 그리기도 할 거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A, B가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한대. 그러면은 FT라고 할 건데 그 두 점이 어떻게든 있긴 있다는 거지.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B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FT를 저 거리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기숙학생들은 나랑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한지 기억을 한다면 알 거고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도 거리라 그러면 그냥 백인가요? 아니죠. 거리는 뭐야? 기본적으로 절대값이야. 오늘 계속 16학년도에 계속 트렌드는 절대값을 얼마나 다룰지에 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값 이 얘기를 하고 나서야 이제 내가 왜 세 개를 그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될 건데 뭐냐면은 A가 위에 있을 수 있고 A랑 B랑 완전히 같은 지점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B가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하등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물론 이게 약간 중학생들 절대값 배우기 전에 학생들은 이제 뭐라 그랬어? 이때는 A 빼기 B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요때는 그냥 0 요때는 B에서 A 뺀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절대값을 배우고 나면 이제 뭐라고 말해줘야 돼? 그냥 아무튼 뭐에서 뭔가를 뺀 다음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 거리라 그러면. 그쵸? 그거를 일단 잡고 시작하게 된다는 거야. 이걸 식을 쓰지는 말고 일단 절대값 하고서 저렇게 빼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FT를 정의하고 났더니 이제 뭐라고 하고 있어? 그 FT가 저 극한 덩어리를 주고 있지 않니? 근데 그 왼쪽 극한 덩어리를 내가 세모라고 할게. 오른쪽 극한 덩어리를 내가 네모라고 할게. 이걸 곱했더니 뭐가 된대? 0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왼쪽 덩어리는 뭐야? 혹시
우미분계수 뭐 이런 말로 들어봤을 수 있어. 나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오른쪽 기울기. 왜냐면 우미분계수 너무 뭐랄까? 교과서에도 없고 짜쳐. 왜냐면 우미분계수라 그러면은 한번 그 기하학적 해석을 하려면 한 번 더 떠올려야 되잖아. 근데 내가 오른쪽 기울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라고는 배웠잖아. 근데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미분계수가 극한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에 점 잡고 얘는 픽스한 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울기 구하는 극한인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 중에서 h가 양수인 상황. 오른쪽에서 요 점이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의 기울기는 오른쪽 기울기로서 내가 이렇게 부르는 녀석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기울기 이렇게 와서 이 기울기가 되는 거. 근데 미분 가능하다면 이 주황색 기울기와 연두색 기울기가 어떻다? 똑같다. 그게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야, 애초에. 왜냐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왼쪽 기울기 세모와 오른쪽 기울기 네모라고 하면요,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라고 하면 이번 6편 15번이 이런 비슷한 표현을 다뤘었죠. 내가 지금 여기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여기 다시 봐보면 리미트 얼마였냐면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이게 우리가 요 식을 미분 처음 배울 때는 참 많이 다루는데 잘 안 본단 말이지. 그 2점, 3점, 그리고 4점 초반, 중반까지도 잘 안 해. 저거 식을. 그러다 지금 킬러에서 저걸 내니까 많이 힘든 거죠. 근데 이거 다시 찬찬히 봐보면요. y는 fx라는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때 정해진 점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게 h가 사실은 이게 t 더하기 h에서 t 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한 점, 요렇게 한 점. 그래서 t, ft라는 고정된 점이 있고요. 왜 고정됐다고 말하냐? 극한에서 h가 0 플러스로 가고 있지 t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 극한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지고 있는 점은 h로 인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t, ft는 h가 지지고 볶아도 아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요 점을 가만히 찍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h가 양수일 거잖아요. 0 플러스니까. 그러면 h라는 양수를 이용해서 t 더하기 h라는 어떤 새로운 x좌표를 찾아주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인 t 더하기 h, ft 더하기 h 이런 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돼? h가 요 정도 우리가 보기에 넉넉하게 어떤 양수값으로 길이를 만들어주고 있으면은 평균 변화율이 되거든? 그런데 그 h를 어떻게 하겠다? 0 플러스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면 h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기울기 구해봐, 이 기울기 구해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지. 근데 극한을 취하겠다는 건 아예 저게 안 한 거나 다름없을 만큼 짧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0은 아닌 그런 걸 하겠다는 거고, 그때 말하는 게 바로 이 오른쪽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른쪽 기울기가 얘가 5기고 이게 주황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h-다 보니까 이번에는 왼쪽 점을 잡아주는 거야. 왼쪽 점을 잡아가지고 이 왼쪽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 연두색이나 왼기, 이 주황색이나 오른쪽 기울기, 이 둘이 어떻다? 똑같다. 미분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 둘이 같으면 그 값을 미분 계수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 기울기 세모와 오른쪽 기울기 네모라고 하면요,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라고 하면 우리는 오른쪽 기울기와 왼쪽 기울기가 다른 상황을 편하다고 느껴? 같은 상황을 편하다고 느껴? 같은 상황을 편하다고 느끼겠죠? 그쵸? 그 상황은 어떤 상황? 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 미분 가능할 때는 어떻게 써?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떻다? 똑같다고 방금 말했지. 미분 가능하니까 둘이 똑같은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써? 자기 스스로의 제곱이 되겠죠. 그때는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이랑 그 절대값이랑 성질이 비슷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할 때 말이죠. 저게 t, ft라는 지점에서의 상황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f't가 존재.
달리 말하면 x는 t에서 아니 잠깐만 t는 아니 x는 t라고 해야 되겠다. x는 t? 아니지. 그 모든 실수 t라 그랬으니까 어떤 t에서 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미분 가능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한다면 저건 당연히 저 좌변이 0이 돼버린대. 이게 0보다 커져버리게 되죠. 아니면 그 값이 0이 돼버렸다면 등호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걸 분리해줘야 되겠다는 느낌 와? 왜냐면 얘는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을 찾고 싶다고 말했는데 내가 제곱이니까 좌변은 네모랑 세모랑 같아지면서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 네모 세모가 서로 같아지면서 뭐 이게 세모의 제곱이라고 하든지 네모의 제곱이라고 하든지 아무튼 0보다 크거나 같아지잖아. 그러면은 0보다 클 때와 0이랑 같을 때를 분리해서 생각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언제는 0보다 크냐면 f't가 0이 아닐 때와 f't가 0일 때 이 상황 두 개로 쪼개줘야 된다는 것이죠. 요럴 때는 어차피 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조건 만족 안 한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저 지금 극한값 곱하기 극한값이라고 한 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은 t가 누구니? 나 그런 애들 찾아줘 라고 말하고 있잖아 문제가. 근데 너 미분 가능한 지점이면 0보다 커서 너 안 돼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미분 개수가 0이면 즉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는 0 곱하기 0 0의 제곱 그래서 0이 되니까 좌변이 우변인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건 만족함. 그럼 우리는 f't가 0인 지점을 찾긴 찾아야 됨. 근데 이건 지금 내가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했잖아. 근데 지금 f가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항상 뿌옇게 해놓고 시작해야 되거든. ft는 절대값 씌워진 함수야. 어떻게든. 절대값 씌워진 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한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죠.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지. 하지만 우리는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절대값 함수가 대충 어떤지를 알고 있지 않나? 그 지점에서 뾰족하든지 아니면 운이 좋게 기울기가 0이든지. 근데 운이 좋게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어떻게 했어? 이미 다 셌네요. 그쵸?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데? 뾰족한 애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0에서 얘는 지금 어떤 연속함수지. 절대값 씌워봤자 연속함수일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거 다항함수 이거 빼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니까요. 연속함수인데 여기서 최소값을 갖지. 근데 기울기는 0이 아니래. 그 말은 오른쪽 기울기가 K라고 하면은 아니 오른쪽 기울기니까 이거 초록색으로 해줘야 되겠네. 오른쪽 기울기가 K라 그러면 왼쪽 기울기 혹시 얼마인지 바로 잡을 수 있겠어? 마이너스 K인 거 혹시 이해돼? 왜냐면 이거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요 안쪽은 뭐야? 다항함수일 거잖아. 요 절대값 안쪽이.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미분 가능했을 거라고. 즉 기울기가 K, 오른쪽 기울기, 왼쪽 기울기 KK로 똑같았을 거야. 근데 오른쪽 기울기가 K였으면 왼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돼 있었을 거니까요. 원래 다항함수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풀K, 막K, 막K, 풀K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둘이 곱하면 막K 제곱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실제로 음수로 완전히 되겠지. 0이 아니겠지. 왜냐면 K가 이제 F' T는 존재 안 하고 요 안쪽에 들어있는 G'T는 존재하는데 F'T는 존재하지 않는 절대값 시험으로서 미분 가능해지지 않은 지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F'T 존재 안 함. T에서 미불이라고 써볼까? 이런 지점에서는 어떻게 된다? 조건 만족된다. 이거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얘는 나중이라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 무슨 행동을 하다가 고생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식이 두 개 있잖아? 저걸 연립을 합니다. 근데 연립하는 행동은 지금 우리가 푸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거든? 왜냐면 연립한다는 건 뭐야? 두 4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겠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걸 하라는 게 아니지. x는 t를 그려서 그때 어떤 왼쪽 4차 함수의 함수값과
오른쪽 1차 함수의 함수값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든지 아니면은 둘 중 아무거나 빼서 절대값 씌워라 라고 f를 만들려고 했잖아.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든 다항함수를 만들어낼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냅둬 두고 이 밑에 조건들이 ft가 만족시킨다는 저 조건이 대체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f가 절대값 다항함수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석하는 여기가 중요한 거지 사실 문제풀이에 있어서. 그쵸? 이렇게 해석을 천천히 미분 가능한 게 더 쉬우니까 미분 가능한 지점부터 찾아보니까 기울기가 그 0이 아니면 어차피 제곱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이었든 양이었든 조건 만족이 안 돼. 근데 기울기가 0이면 0의 제곱은 0이니까 0이랑 같아질 수 있어서 돼.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0인 지점 찾아주겠다 라고 판정을 내린 거고요. 미분 가능하기만 하진 않을 거거든. 절대값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지점에서는 K 막 K 이런 식으로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음이 나온다. 0은 아닐 거니까 0은 여기서 다 썼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얘 해석하러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GT 구하려면 아무튼 왼쪽에 4차 함수를 y1t 라고 y1x라고 둘까? y1x 오른쪽을 y2x 1차 함수를요. 이거를 빼주는 게 GT겠죠? 여기도 T라고 둬야 되겠다. GT는 Y1T, Y2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Tn의 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G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G를 그래프를 그려주려면 뭐 저걸 인수분해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되도록이면 도함수 관찰해서 부호 그려주는, 이제 부호 따져서 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G'T 구해주면요. 4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는데 4가 참 예쁘게 뽑힌다. 그래서 4로 묶어주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1 넣으면 인수분해되는 게 딱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1 넣어주면은 이거 인수분해도 여러분 뭐 조립제법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뭐 그때그때 필요한 방법을 쓰시고 검산용으로도 써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를 채워놓습니다. 이게 계수비교법을 쓰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t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t제곱이 필요하고 플러스 2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차항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t가 있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2t로 플러스 2t 만들어주면 딱 지워진다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1은 일단 극점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이거 근이 1 뿔마 루트 3이거든요. 일단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알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1 뿔마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함수 부호 변화를 안다는 거야. 도함수 부호 변화는 1마 루트 3 1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부호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극대라는 걸 알죠. 1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린 건 G'이란 말이죠. G'인데 이제 G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1에서 함수값을 넣어보면 G에다 넣어야 되잖아. 굉장한 음수가 나오거든. 음수가 몇인지도 구할 필요가 없어. 사실 음인지 양인지만 중요하죠. 왜냐면 G를 절대값 씌우는 게 F니까. 그래서 1에서 음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 그럼 극소도 다 음수라는 것도 확실히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대칭적이라는 것도 보이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극소 찍고 올라갈 건데 극소 찍고 올라갈 건데 이때 요 근 알파와 요 근 베타가 혹시 대칭적이라는 거 보여요? 느낌 와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얘가 지금 1에 대해서 대칭해서 극소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 근 쪽으로 가도 이제 대칭축이 x는 1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건 지금 G를 그린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G가 아니죠. F죠. F는 이거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라는 걸로 F의 그래프가 완성이 됐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이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기울기가 0인 녀석들은요 1마 루트 3, 1 풀 루트 3이니까 다 더하면 이거 1 더하기 1 풀 루트 3 1마 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은 알파와 베타라는 요 근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겠죠. 기울기가 음이거나 양이면서 x축이랑 만나고 있어서 절대값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알파, 베타 얘네 두 개에서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는 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요 둘의 합은 2가 되는 거고 요 둘의 합도 2가 되는 거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괜찮아요? 어딘가 놓쳤나요? 괜찮아? 그럼 답은 5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수하기 좋았던 포인트는 y1이랑 y2 각각을 그래프를 그려버린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시도한다거나 이유도 알 수 없게 y1이랑 y2를 연립한다거나 그러니까 돌발 행동이야 그런 게. 돌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얘가 5기고 이게 주황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h-다 보니까 이번에는 왼쪽 점을 잡아주는 거야. 왼쪽 점을 잡아가지고 이 왼쪽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 연두색이나 왼기 이 주황색이나 오른쪽 기울기 이 둘이 어떻다? 똑같다. 미분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 둘이 같으면 그 값을 미분 계수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걸 곱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제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곱한다가 제곱이잖아. 그치? 제곱을 하면 모든 실수들은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근데 0이면 0인 거고 양이나 음수면은 0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죠. 제곱을 하면.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제곱이거나 0인 거는 내가 납득이 되는데 미분 가능하다고 치면 그래서 0이 아닌 상태라면 0이 아닌 상태라면 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조건 만족이 안 돼서 우리는 관심이 없는 점이 되는 거고요. 0이라면 0이랑 0 곱해서 0 되니까 f't가 0이면은 그런 t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네 라고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건 미분 가능할 때 이기고 얘는 지금 절대값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몇 개 있을 수 있어. 최대 몇 개? 4개. 왜? GT가 4차 함수거든. 그래서 4개 지점 최대까지는요. 걔네들은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몇 개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절대값만을 G라고 두고 G를 미분해서 도함수 보호변화 관찰해서 4차 함수 그려주고 걔를 절대값으로 깎고 올려주면 이제 F가 나오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 찾을 수 있고 그 지점들의 X좌표를 쫙 더하라고 한 게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극점, 극대, 극소, 극소 찾아주고 알파, 베타는 근이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고 이걸 쫙 더해주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알파, 베타를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더라. 왜? 대칭적이라서. 굳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는 0을 풀어주면 되겠죠. 는 0 풀겠다는 거는 이거 누가 봐도 뭔가 2와 관련된 어떤 걸 좀 대입을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게 1 더하기 루트 3이니까 이거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의심되는 건 4야. 아니면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이게 2보다는 덜 뺐죠. 2를 빼면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보는데 마이너스 1 되나?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보는 거지. 마이너스 2 넣어보면은 16 플러스 32. 마이너스 16. 오,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2를 찾았고요. 인수분해 되니까 저 건너편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허근 2개 나오겠지. 왜냐면은 실근 2개는 찾았는데 걔네가 이제 나머지 실근 2개가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 말은 뭐야? 이게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저 건너편에는 이게 지금 3차이니까 얘 3차이 나면 4가 된다는 거네. 그쵸? 대칭으로 4가 나온다는 거 보니까 실제로 4 넣어보면 4의 4제곱. 4의 4제곱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4, 8에 32, 32. 딱 지워지네요. 4도 근이라는 걸 재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가 꽤 어려웠기 때문에 찬찬히 여러분이 다시 풀어보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저런 논리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게 오른쪽 기울기고 이게 왼쪽 기울기고 이러면서 그게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무슨 의미지? 이런 것들 파악해보면서요. 48번 보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래. 이게 아까 얘기했던 3차 함수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하다 보면 확정적으로 3차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특정한 뭐 문자 하나로 표현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케이스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3차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F0으로 나눈 F'0이라는 값이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어떤 바뀔 수 있는 값이 가능해서 최대값이 있다라는 거지. 그걸 구하라는 거야. 괜찮아요? 아, 그리고 최소값도 있네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린 뭘 하냐면요. 이 네모 쳐놓은 이 분수값 있죠? 얘는 M, 라지 M, 스몰 m과 라지 M 사이에 어떤 이렇게 값을 가질 거라는 걸 일단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상태인데, 그럼 이제,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없고요. 이제 찬찬히 풀어나가야 되겠죠? 가조건. 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절대값 F라는 녀석은, X는 마일에서만, 오랜만에 나온다. X는 마일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말해주는 게요. 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와 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일단 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F-1이 0이라는 걸 잡아줘야 되는 건 일단 이해가 되나요? 근데 절대값이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요. 그때 0이잖아 지금 함수값이. 그때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F'-1은 0이 아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건 그 다른 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다른 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쵸? 다른 근이 있으면 만약 fk는 0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이런 애가 있으면 f'k는 얼마여야 된다?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은 마일밖에 없다라 그랬지. 그럼 다른 k에선 미분이 돼야 되죠. 이땐 그럼 기울기가 0이어야 된다는 거. 물론 이런 k가 있는지 모르겠어. 있다면 저래야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가조건 해석했을 때야. 나조건. 나조건에선요. 아이고 방금 말했던 애가 여기 있네요. 3과 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계를 갖는데 난 그 근을 k라고 하면 되겠다. 만약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F'K인 K가 있으면이 아니고 이제 뭐야?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고쳐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나? 근 두 개를 알려줬고 하나는 기울기가 0이라고까지 알려줘 버렸는데? 근데 이거 아까 우리 봤던 거야. x 더하기 n, x-n 뭐 그거에서 그 하나는 근 하나고 하나는 중근이고 이거 상황 그대로 봤었던 거지. 이런 게 평가원이 그 수능에 연계되는 거야. 이게 지금 11월로 돼 있잖아요. 그쵸? 아까 x 더하기 n, x-n은 6평이었을걸? 46번? 46번 6평이었어요. 6평 21번. 지금 보고 있는 48번은 수능 21번. 21번이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fx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그렇다고 똑같이 내지는 않는 거야. 이제 뭐였어? x 더하기 1, x 더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잡는 거고 최고차의 개수얘기가 없지 않나 지금? 그쵸? 최고차의 개수얘기가 없기 때문에 a를 붙여줘야 되겠다. fx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 a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 의미가 크게 없지만 여러분한테 이걸 써주냐면 일단 평소에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의미가 없다는 거냐면 요거 봐봐. 의미 없겠죠 진짜. A를 어떻게 하고 있어? 나누고 있지. 그래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A 이상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미분해야죠 이제. F0은 이제 구하는 거잖아. 그치? 요게 F0은 이미 0을 집어넣어주면 AK의 제곱이라고 처리가 돼 있는 거고요. F'0을 구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이걸 뭐 비율 관계를 쓰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미분하면 된다는 거죠. 곱미분으로. 근데 곱미분할 때 뭐 여러분이 3개짜리 곱미분을 알기도 하겠지만요. 나는 되도록이면 2개짜리 곱미분으로 바꿔 풀기를 권하거든. 왜냐면 여기 지금 x 더하기 1은 너무 쉽잖아. 그냥 1차식 미분 쉽죠? 근데 얘가 지금 불편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거 내리고 뭐 이런 미적분 선택했다 왔던 친구들이 혹시 이거 알 수도 있지만 나도 알려주기도 했었지만 그 중요한 건 이건 어차피 완전 제곱이라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라는 거지. 미분할 줄 알거든 우리 그거. 2차 함수 미분 되게 잘하거든. 그래서 이걸 슬쩍 이렇게 바꿔 써주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이렇게 써주면 이거 미분 못할 것도 없거든. 이거 한 함수 이렇게 각각 미분 한번 해주고 그대로 써주고 미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면 본미분으로 금방 처리가 된다는 거지. f'은 a x-k의 제곱 얘는 그대로 제곱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a x 더하기를 가만히 놔주고 이제는 얘를 미분한 걸 써주는 거죠. 2x-2k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뭐 참고로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있었으면 모르고 계속 살아도 큰 상관없는 건데 이거 한번 봐보자. a x 더하기 b의 n제곱의 미분이랄까? 이거 말고 x 마이너스 k의 n제곱 이거 p 프라임 혹시 이런 거 배웠어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거든? 그냥 곱미분 여러 번 하는 걸로 상관은 없는데 얘는 근데 알아도 될 것 같아. 이거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 x의 n제곱을 x축 반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쵸? 그러면은 x의 n제곱 미분하는 거 우리 잘하지 않나? n, x, n-1제곱. 그쵸? 근데 걔를 평행이동 시켜주면 그 기울기도 그대로 평행이동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 미분해주면요. n 꺼내준 x-k의 n-1제곱이에요. 이거는 알아두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쌤 저것도 부담스러워요 하면 안 외워도 돼. 전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제곱해가지고 완전 제곱해가지고 펼쳐가지고 미분해주면 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그냥 a가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ax 더하기 b에 n-1이고 n 꺼내주는데 a도 하나 더 꺼내준다 이렇게만 기억해도 되긴 하는데 몰라도 돼. 사실 몰라도 돼. 안 쓰고 있잖아 나도. 그쵸? 그냥 혹시 알고 있으면 저걸 그냥 써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됩니다. 밑에 거는 그냥 평행이동이라서 알아도 된다. 몰라도 된다. 자, 근데 아무튼 f'0을 구하고 싶은 거죠. f'0은요. 0 집어넣어주면 a, k의 제곱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a 하고서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게 ak로 묶이고요. k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요건 아까 2a 뭐였지? f0 F0은 AK의 제곱이었죠? AK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K, K-2. 이거의 최소, 최대, 이걸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근데 AK가 지워지고, 여기 K는 하나가 남네요. K, K-2. 이것만 남는데? 그럼 K 값에 따라서 뭔가 요 네모 값이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Y는 K, K-2. 이거의 최대 최소. 갑자기 이거 몇 학년 수학인 것 같아요? 이게 X, X-2면은 보이나? 유리함수지 이거. 고1 때 배우던 함수 단원에. 맞죠? 물론 그렇게 안 보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거든? 뭐냐면은 이게 K로 나눠주고 K-2라고 생각해주면 1-K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K가 3과 5 사이라며.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빼면 최소값이고 최대한 덜 빼면 최대값이잖아.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상식적으로 3을 넣으면 3분의 2를 빼서 3분의 1이 되는 건데 그건 엄청 작게 되는 거고 많이 뺐으니까 5를 넣으면 내가 분모에 있는 걸 최대한 키웠으니까 덜 빼는 행동이 돼서 5분의 3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5분의 3 얘는 3분의 1 이렇게 해서 둘을 곱해주면 답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일단 가능한데 사실 나는 이제 0510 이런 기출 풀 때 이런 거 유리함수로도 다 했었어. 유리함수 그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주면 이거 점근선 모으게 x는 0이랑 y는 1인 것 보이나요? 괜찮아? 혹시 너무 이제 유리함수가 오랜만이라 힘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오랜만에 이거 보자. y는 1-x분의 2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x에 못 넣는 값 있나요? 있지. 누구? 0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수학에서는 그걸 막아놨거든. 그 다음에 y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값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요 분수값이 0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또 킥이 되거든요. 이 전체 값도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 빼기 0이 불가능해요. 즉 y는 1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x는 0, y는 1은 이 함수가 그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0은 이렇게 y축이 되는 것이고 y는 1은 이렇게
못 그리는 십자선을 그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얘가 지금 K분의 2 앞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랑 요렇게 그려지는 거 이거 기억나죠? 옛날에 했었던 기억나죠? 그것 때문에 얘는 여기에 해당된다. K분의 2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일 때 최소값, 5일 때 최대값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평가원 보도자료 같은 거 여러분 잘 안 보겠지만 거기에 맨날 상투적으로 적혀있는 말이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게 출제되었다. 되게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이수를 못했다는 거야? 뭐 이런 좀 짜증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정상적으로 이수가 무엇인지가 오늘 쌤이 수업하면서 뭔가 막 사교육 스킬 막 이런 거, 어둠의 스킬 이런 거 하나도 안 썼잖아. 진짜 하나도 없이 그냥 정직하게 풀잖아. 이걸 말하는 거야. 이런 거를 그냥 적재적소에 가져다 쓸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쪽에 좀 뭐라 그럴까? 짜증나는 말들을 써놓았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연습하면 돼. 왜냐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걸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맨날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난 그 주장이 맞는 것 같거든. 나도 처음에는 학생 때랑 한 5수까지 했었거든. 근데 한 3수, 4수 때까지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는데 나중에 와닿더라고. 자, 49번은 연속함수 fx를 줬어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이런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기를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가 뭐라고 돼 있냐면 a x-b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뭐야? 가쁜 고일수학? 가쁜 이차함수? 이런 느낌이지. 게다가 이게 표준형 너무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이거 안 하면서 산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 이때 당시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특히 이제 이과 수능으로 나온 거잖아. 이거는 지금 그 출처 보면은 지금 나 이과 수능 30번 푸는데 이차함수 표준형을 준다고?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이런 게 진짜 다 피가 되고 살아야 되는 조건을 주는 거야. 괜히 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사설 문제들은 이걸 표준형을 안 줘서 어렵게 만들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고 수능은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일부러 비비 꼬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해석을 못해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조건을 보면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 확실한 건요. 대칭축이 x는 b라는 것과 b, c라는 것만 캐치할 수 있고 이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a를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설마 a를 0을 주지 않았겠죠. 설마. 그쵸? A 0 주면 그냥 C라는 거잖아. 근데 배제할 수는 없어. 그래서 대칭축이랑 B, C만 적어놓은 거야. 나머지는 B보다 작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다른 조건 해석해서 보겠다는 걸로. 그 다음 나 조건이 정말 엄청난데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명조건이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가 0부터 x까지 루트 4-2ft dt. 그러면은 이제 상투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행동 이건 하겠죠? 그 다음 또 뭐도 넣어야 될 것 같아? 상투적으로 또 누구 넣어줘야 돼? b도 넣어줘야 되는 거 느껴지나요? 왜냐면 우리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함수값 b, c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fb 이거는 일단 예의상 일단 다 해주는데 이게 막막하다는 건 확실하지. 4 여기서 fb가 c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 t는 안 집어넣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 c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뭐야 이거 처리가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진짜 엄청 대단한 게 이게 핵심이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너무 알려줘야 되나? 이거 한참 고민한 다음에 와서 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왜냐면 이런 그 뭔지 모르겠는 데서 아 이거 가지고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 경험을 여러분한테 시켜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거든 사실. 근데 알려줄 수밖에 없는 이 촉박한 시간과 환경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 이제부터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다음 주에 이 문제 봅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풀어줄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내가 x에 뭘 집어넣어도 이게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 말은요. 이게 얘로 인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 왜냐면 얘는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 했거든. 누구 때문에 멈칫하게 되냐면 루트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 루트 안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었어? 아니지. 루트 안에 뭘 넣어도 항상 된다는 얘기는 뭐야? 이 루트 안쪽이 어떻게 된다? 모든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내가 x에다가 뭘 집어넣게 되면 여기 적분 구간이 바뀌잖아. 그럼 적분 구간이 바뀌면 그 지점에서 얘는 함수가 그려져야 되는 거야. 어디에? t축, y축 이렇게 하고서 내가 마이너스 엄청 작은 거, 플러스 엄청 큰 거 이런 걸 넣어도 그때 이 루트 안쪽에 4-2ft 넣은 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려져 있고 끊어져 있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4-2fx라는 함수가 있다면 이거 t라고 해도 돼. t라고 하면 t의 범위로 해주면 되겠지. 이 녀석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루트 안쪽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저런 얘기를 적분을 할 수 있잖아. 적분을 할 함수가 정의가 안 돼버리면 적분을 못 하잖아. 이게 너무 빡센 조건이었다. 이걸 시험장에서 난생 처음 맞닥뜨렸던 그 학생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고민해보라고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알려주고 말아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뭐야? f라는 녀석은 2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최대값이 2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하고서 y는 2를 그려놓고서 f는 이 밑에 그려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의심되는 거, 아까 가조건에서 2차 함수라면 x가 b보다 작을 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중에 안 되는 게 생겼죠. 누가 안 되지? 아래로 블록은 불가능하지. 왜? 최대값이 2라며 거기에 2차 함수를 낀 거야. 이래서 또 표준형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서야 저 모든 실수 조건 때문에 파란 거였어요. 여기 있어. 이것 때문에 이 천장이 생기면서 f는 이렇게만 그려져야 되고 여기는 안 그리는 거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2차 함수 저렇게 식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는 이 c가 2가 아닐까 하는 의심은 있지만 굳이 2일 필요는 없는 거지. 2보다 작아도 최대값이 2라고 말해도 잠깐만 2여야만 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죠. 왜냐면 이게 딱 여기까지 c를 딱 찍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 이미 최대값이기 때문에 쭉 상수함수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의심은 들지만 아직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얘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돼 있지 않나? 이거 뭐 하죠? 미분하죠? 근데 주저할 수 있어. 뭐가 주저되냐면 쌤, 저 루트 들어있는 적분에 대해서 미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하지만 쫄 필요가 없는 게요. 이거를 잠깐 내가 GT라고 놔줄게. 자, fx는 0부터 x까지 정적분 GT dt. 이거 미분하면 뭐야? f 프라임 t 정의되죠? 왜냐면 이게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정의가 됐을 거잖아. 그치? 왜냐면 이게 f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근데 얘가 양수이면서 그걸 루트 안에 집어넣었죠? 여전히 연속이죠? 루트를 씌워도 연속이고 걔를 적분했던 녀석은 연속이죠? 근데 걔를 미분하라 그러면 그 미분하면 도함수가 피적분함수죠. 그쵸? 도함수는 얘가 연속함수를 정적분했으면 이 녀석의 도함수는 피적분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 라고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거든. 이렇게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조사를 했지. 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은 이 루트 값 전체는 어떻게 돼? 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루트 안에다 집어넣으면 여전히 그 y 값도 0보다 큰 것 같죠. 맞아요? 그러면 f't는 f'x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증가하거나 기울기 0 되거나 또 증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0보다 작아지진 않는다는 거지. 그 말 뭐야? 감소하지는 않고 증가하거나 상수함수로 유지되거나 증가하거나 이런 것만 가능하다는 거야. 괜찮죠? 이런 상태야. 자, 그 다음에 F'B F'0 F'0도 구해봐야 되겠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F0은 0인 걸 알고 있죠. 그럼 F'0은 루트 4-F0이죠. 근데 F0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나? F0이 0이라서 2죠. F'0은 2 이렇게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알아낼 수 있지? F'B도 알아낼 수 있나? F'B는 내가 B를 집어넣을 거 아닌가요? 그쵸? B를 집어넣으면 루트 4 이거 FB가 C 아닌가? 이거 EC예요, EC. 그쵸? C가 2라는 아까 의심이 확증. 여기도 4-2F0인데 F0이 0이라서 2가 된 거고요. 4-2C가 되는 거예요. 4-2FB라서. 그래서 얘가 0이니까 C가 2가 되고 C가 2가 되니까 여기가 B, 2라고 되면서 이게 B에서 0에서는 0 찍었고 B에서는 2 찍어서 이런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구나 라고 된 것이고 2를 찍었으면 그 이후로는 상수함수다라고 밖에 확정이 되는 거죠. 이제 모든 포인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막혀버리는 거지, 대부분 학생들이. 왜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뚫어냈다고 하더라도 f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찾아냈더라도 얘를 미분하기가 주저된다는 거지. 왜냐면 안에 루트 들어있는 걸 미분해본 적이 살면서 없거든. 근데 이제 해봤죠? 근데 기출문제는 평가원이 고민한 시험 범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이상한 게 있어도, 정적분 안에 이상한 게 있어도 걔가 연속이라는 것만 보장되면 도함수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심지어 우리가 루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무리함수는 배웠거든. 아까 이건 같은 시험에, 문과 시험에 21번이 유리함수가 출제가 됐잖아. 같은 날 이과생들은 무리함수의 특성, 정리역이 루트 안쪽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치역, 루트 값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요걸 물어봤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고1 수학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맞겠죠. 같은 시험에 대해서 무리를 다뤘으니까요. 고1 수학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F'B가 이렇게 됐고, 이러면 이제 B만 위치 찾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B는 어떻게 찾을까? 여기 C가 2라는 걸 알아냈고. 이제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요 식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x-b 제곱 더하기 여기 2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고, F0은 0, F'0은 2 이걸 알아냈으니까 찾아내면 이제 A랑 B 값이 나와요. 정리를 해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B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정적분 2차 함수 계산해 줄 수 있겠고요. 0부터 6까지 적분을 했거든. 그래서 2부터 6까지는 이거 지금 상수함수 적분이니까 2, 4, 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적분 더하기 이거 8 더해주면 끝. 이렇게 49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가 시험장에서 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를 시뮬레이션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합류생 친구들은 이게 내가 지금까지 앞년도에서 빌드업 해놓은 내용들을 나는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상태로 들었을 때 굉장히 벙찔 수 있는 좀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용 자체야 다 뭐 새로운 스킬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저기서 저 생각을 하는 것이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와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여기서 요 지점에서 요걸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배워나가야죠. 어차피 수능에서 계속 반복될 거야. 이런 비슷한 생각들의 의외스러운 생각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도 17학년도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 안 푼 거는 쌤이 일단 손풀이는 보내줄 거고 다른 뭐 영상 풀이를 해줄 수 있다거나 하면은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